안녕하세요. 차볼레어 민서연 기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르노 삼성의 SM6입니다. SM6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에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가 됐었죠. 그 이후로 외관이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SM6는 예전에 볼 때부터 굉장히 은은하게 세련됐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동급 차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그리고 오래 봐도 안 질리게 디자인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TC260 RE 트림인데 고향인 유럽 시장이 아니라 한국 시장 소비자들한테 맞춰서 설계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이 전체적으로 크진 않은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상, 그리고 헤드램프랑 좀 더 연결이 됐고요. 하단 범퍼에는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실버 크롬이 있어서 차체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라고 하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결치도록 나오는 구조이고요. 이런 방식의 헤드램프가 되게 비싼데 이 가격대에 이거를 넣어놨네요. 측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차가 전륜 구동 방식임에도 아래 보시면 휠베이스가 꽤나 넉넉합니다. 2810mm 정도 되고요. 이 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느껴지는 게 이 차는 선을 정말 많이 안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둥글둥글하게 디자인이 됐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 차급에서는 제타나 소나타 같은 경우 보면은 측면에서 이렇게 굵은 선으로 필터 라인을 잡아놓은 경우가 꽤 있던데 이 차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오히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은은하고 유려한 맛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식의 손잡이, 이 전통 방식의 손잡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나온 차들 보면은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특히 플랫하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 옛날 방식이 아직도 조금 손에 착 감기는 게 좋더라고요. 리어 램프에도 마찬가지로 전면에 헤드램프랑 똑같이 LED로 램프를 넣어놨고요. 램프 아래 보시면 이렇게 실버 크롬 처리를 해가지고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트렁크는 이쪽 아래 네모난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전동식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올라가고 저는 트렁크에 대한 기대를 크게 안 했었는데 트렁크가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처음에 르노 삼성 쪽에서 이 차를 전달할 때 설명해주면서 이 차 안에 골프백이 4개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저는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의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부품이 튀어나와 있거나 고무 패키징이 뜯어져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꼼꼼히 잘 세심하게 만든 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아래 하나 더 있는데 열어보면 이 정도로 스페어 타일을 넣을 수도 있고 갖가지 공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네. 이거 잡고 이렇게 내리면 쉽게 닫을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짧게 XN6의 외관을 확인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외관의 변화, 특징적인 게 크게는 없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엔 디자인을 워낙 잘 뽑았다는 호평을 들어서인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좋은 부분은 잘 가져가고 조금씩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잘한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내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바로 여기 이 세로형의 디스플레이인데요. 르노 삼성은 되게 특이한 게 이 형태를 고수를 하고 있어요.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러스터랑 센터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비해서 르노 삼성은 이 세로형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큼지막하고 해상도도 괜찮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10.25인치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갔는데 이전에 SM6의 전 모델에서는 아날로그 형식의 바늘침 계기판이 기억이 나는데 디지털로 진화를 했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스티치라든지 이런데 마감이라든지 그냥 깔끔하게 돼 있는데 2천만 원짜리에 뭘 바라겠느냐 싶긴 한데 좀 투박한 면이 있어요. 디자인도 예전 거에서 많이 바뀐 게 없고 조작 버튼이나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는 한데 예전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되게 아쉬웠던 건 저는 이 아래에 당연히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여기다가 놔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충전이 되니? 충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공간이어서 조금 놀랬고 여기는 포트가 2개가 있고 근데 또 C타입은 아니죠. 예전 타입의 포트를 넣고 있고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죠. 확실히
기억하셔야 될 건 2천만 원짜리 차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아,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이 르노 삼성의 차키, 이거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감이 너무 가볍고 재질이 플라스틱이라서 얘도 좀 싼 티가 나요. 이건 좀 아쉬워. 아, 근데 르노 삼성이 좀 특이한 데다가 돈을 쓴 게 있거든요. 피디님, 제가 마사지 시트를 틀어드릴게요. 2천만 원짜리 차에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다니까. 설정, 시트, 동승석 마사지, 파워 모드. 느껴져요? 좀 하찮죠, 근데. 마사지가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차라리 이거 넣을 바에 돈을 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잘 들어가 있어요. 이오나이저라든지 주행보조, 주차보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앱을 들어가시면은 오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랑 합작을 해가지고 편의점, 뭐 주유 이런 데랑 카페이가 연동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감동적이었던 모먼트. 얘가 시트 포지션을 작동 범위가 좀 커요.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지금 주먹이 한 개 남을 때부터 내리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타본 차 중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몇 개 들어가냐? 하나, 둘, 셋? 3개 정도? 이 정도로 많이 움직여서 어떤 체형에도 잘 맞출 수 있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음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좋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좋은 오디오 업체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차 안의 분위기를 쫙 바꿔주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스를 쓰고 있어요. 스피커가 꽤나 많이 달려가지고 뒷좌석까지 잘 들리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심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주행감 얘기를 하자면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배기량이 1300cc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이거 완전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아, 열심히 밟아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딱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운전하기 좀 편해요. 이 정도면은 잘 나가고 잘 서고. SM6 같은 경우에는 토션빔 서스펜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차급에선 사실 토션빔을 계속 고수하는 게 찾아보기 힘든데 SM6는 꾸준히 그거를 지키고 있거든요. 뒷바퀴 2개, 좌우 바퀴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놓은 게 이제 토션빔 서스펜션인데 멀티링크 서스펜션에 비해서 조금 주행감이 떨어진다. 특히 뒷좌석의 승차감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인식이 있고 또 운전자한테도 코너링 하거나 핸들링이 좀 불편하다. 이런 인식이 SM6는 굉장히 강했어요. SM6가 한때는 소나타보다도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월 200대 정도 수준으로 팔리고 있어요. 큰 문제 중 하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토션빔인데 그 부분은 이제 르노 삼성이 알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고쳤다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행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어 서스펜션을 계속 개선했다는 게 이제 이번 르노 삼성이 차를 빌려주면서 해주셨던 설명이거든요. 이게 원래 토션빔에 AM 링크를 더한 형태를 SM6가 쓰고 있는데 AM 링크를 빼고 앞뒤 댐퍼에다가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추가를 해서 좀 감쇄력이 좀 부드러워진대요. 그렇게 하면. 또 뒤쪽에는 하이드로 부시를 넣어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주행할 때도 크게 딱딱하거나 그런 걸 못 느끼고 있고요. 사실 아까 피디님이 운전할 때 제가 뒷좌석에 일부러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뒷좌석 승차감이 아주 나쁘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할 때도 불편하지 않았고 노면의 요철이 막 다 느껴진다든지 그렇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센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4가지로 설정이 돼서 이게 어떤 모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클러스터 색깔이랑 형태도 바뀌고요. 개인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숙도는 무난한 편입니다. 외부 소음이 안 들리진 않아요. 옆에 차 가는 거 다 들리고 근데 거슬릴 정도로 들리진 않아요. 제가 오늘은 막 속삭이듯이 말하진 않고 조금 적당히 힘을 줘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말하면 충분히 무난하게 잘 들릴 만큼 소리는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차의 포지션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딱 무난하다고 말할 만한 조용한 소리입니다. 르노 삼성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인다는 거예요. 주행감이 좀 답답하다 이러면은 다음 페이스리프트에서 어떻게든 이걸 개선을 하려고 하시고 상품성도 강화하고 이번 엔트리 트림 가격을 더 내렸거든요. 르노 삼성이. 이런 거는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르노 삼성의 SM6와 함께 즐겁게 촬영을 마쳤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와 좋은 차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